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자금과 병원 등을 지원하는 4,840억 달러 규모 추가 경기 부양책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제도를 대기업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자가 27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전역의 경제 개방 일시를 두고 현 정부와 주들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하철은 노숙자들의 피난처로 변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요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코로나 환자들의 사망 요인을 분석한 결과 혈액 응고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절한 치료약이 개발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 브롱스 동물원에서 추가 호랑이와 사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자금과 병원 등을 지원하는 4,8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서명했습니다. 4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은 어제 찬성 388표 대 반대 5표로 하원을 통과하고 오늘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상대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3,210억 달러, 경제 피해 재난 대출에 600억 달러, 병원 등 긴급 구제에 75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 확대에 25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부양책 통과로 인해 미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투입 자금은 총 3조 달러에 달하지만 2차 자금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구성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주와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또 다른 대규모 추가 구제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PPP 1차 재원 3,490억 달러는 신청이 쇄도해 단 2주 만에 자금이 고갈됐으며 이를 신청한 기업 중 상당수는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받아둔 신청자가 각 금융기관별로 상당히 밀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은행협회 측은 의회가 승인한 자금이 이미 받아둔 신청서의 대출을 승인하는 데 모두 사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PPP는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급여 지급을 위해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대출 형식이지만 2달간 급여,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에 쓰면 보조금으로 전환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제도를 대기업이 이용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과 관련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재정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한 대출안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정작 필요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재무부는 사업체가 대출에 필요한 인증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상당한 시장 가치가 있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갖춘 상장 기업들은 이번 대출에 필요한 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대기업이 대출을 신청해 상당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산 16억 달러인 햄버거 체인 쉐이크샥이 1,000만 달러를 받았고 미국에 150개 지점을 둔 루스 크리스 스테이크하우스도 2천만 달러를, 400여 개 지점을 보유한 샌드위치 체인 풋밸리도 1,0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결국 대출금을 반환키로 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자가 27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욕 시민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걸렸었거나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뉴욕주 전역 3,000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에서 약 14%가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뉴욕 시민 1,300명 대상 항체 검사에서 21%가 양성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 실시된 항체 검사는 주 전역 19개 카운티 40개 식료품점과 소매점에서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됐습니다. 이 비율을 뉴욕시와 주에 적용하면 뉴욕시의 170만 명 이상, 뉴욕주의 260만 명 이상이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론되며 이는 현재 뉴욕주에서 집계된 확진자 26만 3,460명의 10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수준이어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감염 사례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입니다. So we have undertaken the largest, most comprehensive study of New York State, sample size so far of 3,000 people statewide. But what we found so far is the statewide number is 13.9% tested positive for having the antibodies.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ese are people who were infected and who developed the antibodies to fight the infection. Regionally, Long Island at 16.7, New York City at 21.2, Westchester Rockland 11.7, and rest of state 3.6. Breakdown male, female. Female 12% positive, males close to 16%, 15.9% positive. 항체 양성 비율을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계가 가장 높은 22.5%로 나타났으며 흑인 22.1%, 아시안 11.7%, 백인 9.1%의 순이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조사가 일종의 예비 단계 조사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감염률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검사 대상자들이 격리된 자들이 아니라 슈퍼마켓을 방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라며 실제 데이터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전역의 경제개방 일시를 두고 현 정부와 주들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 경제 개방을 밝혔지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개방 일정이 보류되고 있는 가운데 각 주에서 비피스 업종 종사자들의 경제 개방 집회가 열렸고 반면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조지아주는 경제 개방으로 비피스 업장 중 헬스 뷰티 관련 업종에 대해 영업 재개가 시작됐습니다. We will allow gyms, fitness centers, bowling alleys, body art studios, barbers, cosmetologists, hair designers, nail care artists, estheticians, their respective schools, and massage therapists to reopen their doors this Friday, April the 24th. I disagree strongly with his decision to open certain facilities which are in violation of the Phase 1 guidelines. He should be careful, and I would advise him not to just turn the switch on and go. I would advise him as a health official and as a physician not to do that. 조지아주 캠프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주 공중보건 관리들이 제시하는 데이터와 지침에 따를 것이며 조지아 시민들의 삶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 열 체크를 실시할 것을 밝혔습니다. 조지아주는 이번 경제 개방을 환영하는 비피스 업종 관련 시민들과 진단검사 능력이 향상될 때까지 경제활동 재개를 유보하라는 의원들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 간의 상반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의과대학 보건계략 분석평가연구소는 코로나 예측 모델을 선보이며 미국 전 지역을 통합해 5월 1일 이전 어떤 주도 경제 재가동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지아주에 대해선 6월 19일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하철은 노숙자들의 피난처로 변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도 지하철을 정상 운행하는 것은 의사, 간호사 등 필수 공익 요원들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욕시 지하철에는 노숙자가 늘어났으며 이들은 마스크도 없이 이불, 음식 등을 실은 카트까지 끌고 들어와 객실을 안방처럼 차지하고 있습니다. MTA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숙자들로 인해 운행을 마친 전동차 객실에는 쓰레기가 날리고 있으며 절도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n astronomical amount of homeless people. They are transporting this virus. 뉴욕시 보건국은 지하철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 72시간마다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같은 방역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많은 승객들은 지하철이 뉴욕시 곳곳에 바이러스를 실어 나르고 있다며 목숨을 걸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The city should be getting these hotels, putting homeless New Yorkers in these hotels, isolating them, making sure they're practicing social distancing. We need people off the subways. The only people who should be on the subway right now are the essential workers.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MTA 기관사 등 50여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는 노숙자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코로나 환자들의 사망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혈액 응고 현상을 발견했고 이는 뇌졸중,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대학병원 코로나19 환자들의 혈액 분석 결과 원인 불명의 이유로 혈액 응고 현상이 일어나 사망을 촉진시킨 치명적인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 요인 분석회의에 참여한 병원으로는 터프츠 대학병원, 예일 대학병원, 뉴욕 장로병원 등이며 코로나 환자들의 혈액을 연구한 결과 공통 사례인 혈액 속 혈전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의 혈액이 젤리처럼 뭉쳐 피순환계 차질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신경외과 토마스 옥설리는 지난 2주 동안 병원 내 젊은 연령대 코로나19 환자의 뇌졸중 발병률이 7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환자 사망 분석 연구 자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혈관에서 응고를 유발하고 결국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진다는 유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9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적절한 치료약이 개발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리아 반 컬코브 WHO 긴급보건 프로그램 전문위원은 CNN 코로나19 인터뷰에서 치료법과 치료약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히며 치료약 개발이 여러 주 또는 여러 달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컬코브 위원은 단순히 샘플 반응 차원의 결과가 아니라 실제 안전하게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결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컬코브 위원은 또 적지 않은 뉴욕 주민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와 이와 유사한 독일 연구를 거론하며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확산됐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평했습니다. 그는 이를 예상보다 감염자가 많고 향후 감염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과 연결하며 바이러스가 오래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브롱스 동물원에서 이달 초 호랑이 한 마리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추가로 호랑이와 사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브롱스 동물원에서 호랑이 4마리와 아프리카 사자 3마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사자, 호랑이 8마리는 모두 함께 생활했는데 양성 판정 후 모두 기침을 했다고 동물원 측은 전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들은 현재 모두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원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호랑이 나이디아의 감염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례였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등 사람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는 고양이 2마리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미국 내 반려동물의 첫 확진 사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애완동물의 경우 고양이는 가능한 한 실내에만 두고 개는 목줄을 하고 산책시키되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 포스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Maximum risk, 94% in hospital with COVID had pre-existing conditions. 64% of state deaths were over age of 70. Yet nursing homes were least protected. 최근 저희 KBTV 뉴스에서도 보도해드린 바 있고요. 코로나19 환자 94%는 이미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내 전체 사망자의 64%가 70세 이상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또 요양원들이 보호 수준이 가장 낮다는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또 밑에 자막 보시면 The coronavirus is an indiscriminate disease. New studies find. Almost all those hospitalized with it had a pre-existing condition such as diabetes, heart disease, or obesity. But criticism is mounting that officials have not done enough to protect elderly.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차별 질병이 아니라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뇨병, 심장병 또는 비만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노인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 have antibodies in New York City tests. 오늘 저의 뉴스에도 다룬 소식이네요. NYC 테스트에서 21%의 주민들이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More than 1 in 5 New York City residents screened by the state this week were found to have coronavirus antibodies, and some 2.7 million people may have been infected statewide, Governor Cuomo said Thursday.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주 뉴욕주에서 선별된 뉴욕시 주민 5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 저녁에 약 270만 명이 감염되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7번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Stimulus, 4 months wait for some. According to the committee memo, the IRS began sending physical checks this week to people who have only an address on file. These could take up to 20 weeks to complete. 이런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티뮬러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IRS가 발표한 메모에는 이번에 책으로도 발급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4개월 정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뉴욕타임스를 보겠습니다. 우선 앞면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면 Coronavirus death rates, how the states compare.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 주의 사망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은 10만 명 중 75명이 사망했고 뉴저지는 10만 명 중 5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옆에 States drowning beneath a deluge of jobless claims. Delays in paying benefits add hardships that could hamper a recovery. Laid-off workers need money quickly so they can continue to pay rent and credit card bills and buy groceries. If they can't, the hole that the larger economy has fallen into gets deeper and deeper and more difficult to crawl out. 아시다시피 실업수당 청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지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는 Dying in hotels after New York tried isolation. 뉴욕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 환자들을 뉴욕 호텔들에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텔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The deaths exposed holes in the way the city monitors isolated patients and underscored the difficulty in containing the outbreak in New York City.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방식에 실수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MTA 팻포이 회장은 맨하탄 교통 혼잡률을 두고 연방고속도로청이 아직까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시행이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TA가 교통 혼잡률을 시행하려면 연방고속도로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년간 지속되는 전면적인 환경 영향 평가 또는 보다 간략화된 약식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코넬 대학은 2021년 가을 학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 전형에서 SAT, AC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빌리그 대학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SAT와 ACT 점수 제출 의무화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대학은 코넬 대학이 처음입니다. 코넬 대학은 이번 조치는 1년 동안 한시적인 것으로 앞으로 SAT와 ACT 점수 제출 의무화 영구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퀸즈 플러싱 경제 개선 지구 확장 조례안이 뉴욕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기존 노던 블러바드와 샌포드 애비뉴 사이의 메인스트리트 구간을 대상으로 한 BID 지역은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와 유니언 스트리트 사이의 루즈벨트 애비뉴 구간까지 확대됩니다. 또 노던 블러바드와 프랭클린 애비뉴 사이, 메인 스트리트과 37 애비뉴 41 로드 사이 구간까지, 그리고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37 애비뉴와 루즈벨트 애비뉴 사이, 유니언 스트리트 등도 BID에 포함됩니다. 텍사스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멕시코 후아레즈에서 32세의 남성 패트 랜더스와 그의 여자친구인 칼라 베카가 뉴욕 번호판이 달린 승용차를 타고 가다 20여 발의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아레즈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마약 판매 갱단 간의 총격전으로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일상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더 풍요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